이번 시간에는 뭘 알려드릴 거냐면 이름 짓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름 짓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뭐 이름을 지을 때 참고로 HTML 클래스 이름 지을 때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도 요 이름 짓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름 짓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이름 짓는 팁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짓는 방법 자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BEM이라 해가지고 뱀이라고 있습니다. 뱀이라고 있습니다. 뱀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또 있어요. 이름 짓는 걸로 가지고 이제 사이트가 존재할 만큼 이제 이름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BEM이라 해가지고 얘네들은 각각 어떤 거에 약자이냐면 블럭, 이거 디스플레이 블럭이 아닙니다. 블럭과 엘리먼트,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방법이 다 나눠져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뭐가 블럭인지를 우리가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카카오뱅크를 하나 예시를 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메뉴가 있다 했을 때 뭐예요? 요 부분은 헤더라고 보시면 되겠죠. 헤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헤더를 하나의 블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어떠한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은 어떠한 단위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가 코드를 짤 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로고라고 있죠, 로고. 얘는 뭐예요? 얘도 블록일까요? 네, 얘도 블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로고 자체가 재사용성이 있나요? 이 녀석이? 당연히 재사용성이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지금은 위에 있지만 나중에 뭐 밑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가 지금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인가요? 독립적으로? 당연히 존재할 수 있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는 뭐라고 하냐면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 그럼 지금 우리가 요 코드를 짤 때 어떻게 짰어요? 일단 헤더가 있죠. 그죠? 헤더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헤더 안에 컨테이너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고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박혀 있는 상황인 건데 헤더 블록 안에 그 다음에 로고 블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메뉴도 한번 볼게요. 메뉴도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내부 해가지고 이렇게 메뉴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메뉴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맞나요? 지금 이거는 예전에 만든 거라서 카카오뱅크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개네요. 그래서 4개의 메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뉴 자체는 블록일까요? 카카오뱅크 안에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다른 데서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메뉴라는 녀석은 여기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이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헤더바의 종속적인 녀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뉴만 따로 떼가지고 어디다 쓸까? 뭐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엘리먼트. 그 다음에 우측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또 만든 게 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따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서류 제출하기 버튼은 뭐라 할까요? 이 녀석은 이제 BTM 서브미렛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얘는 뭐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여기저기서 재사용성이 있으면 그냥 블럭이라고 할 텐데 얘는 블럭이 아니에요. 얘도 엘리먼트예요. 엘리먼트. 왜냐면 얘도 여기 있을 때만 능력이 있는 녀석이니까 헤더 안에 종속된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엘리먼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블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블럭은 뭐다? 얘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사용성이 있다. 재사용성이 있다. 재사용성이 있는 녀석들을 블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는 뭐야? 얘는 블럭의
속해서만 의미를 가지는 녀석이에요. 이 모디파이어는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블럭과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짜놓은 걸, 요거를 제가 뱀 방식으로 한번 이름으로 다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헤더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렇죠? 최상단의 헤더. 그 다음 우리가 이걸 탑바라고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더 태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짓던 대로 그냥 지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iv con,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썼어요? 뭐 h풀, 높이도 뭐 쓰고, 그 다음에 플렉스 뭐 이렇게 줘가지고 작업을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테일인더를 한다 하면 mx 오토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자식으로 뭐가 왔죠? 우리가 로고가 이렇게 왔었죠.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클래스 볼 필요 없고, 이 탑바도 블록이고 얘도 뭐예요? 블럭이에요, 블럭. 자, 블럭은 뭐다? 재사용성이 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재사용성이 있는 녀석들을 이제 블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요렇게 짜고 우리가 또 여기다 중간에 뭐 넣었죠? div 한 다음에 플렉스 그로우 줬던 거 기억나시죠? 메뉴를 오른쪽으로 끝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ul 한 다음에 여기다 메뉴 1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메뉴가 다른 데서 어디다가 독립적으로 쓰일만한 녀석인가요? 아니죠. 얘는 오직 헤더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이 있는 녀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디자인은, 지금 이렇게 생긴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웹사이트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류의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류의 메뉴를 다른 어느 곳에도 많이 쓸 거다 하면 얘를 그냥 메뉴 1이라고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데,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메뉴 1 자체를 탑바의 구성 요소로 보겠다. 실제로 탑바의 구성 요소잖아요. 탑바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짓는다? 탑바에 언더바 이런 식으로 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 언더바가 지금 두 개 있다는 것은 이 메뉴 1이라는 녀석이 독립적인 블록이 아니라 이 탑바에 속해 있는 구성 요소구나. 즉 블록에 속해 있는 구성 요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서류 제출력이네요. 서류 제출력은 이렇게 썼죠. btn go submit 이렇게 적었었잖아요, 제출하기.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지금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죠, 따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탑바의 종속적인 녀석이라 판단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판단에 이어서 이 녀석들, 즉 메뉴를 블럭으로 바꾸고 싶어요, 블럭 요소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메뉴 1로. 그건 사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블럭이다, 이거는 엘리먼트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종속적인 녀석이라 했을 때 보통 얘를 만들면 우리가 CSS 작업할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탑바에, 그 다음에 컨에, 그 다음에 자식으로 있는 메뉴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뱀 방식을 여러분들이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방식은 뱀 방식에 어긋난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헤더의 종속적인 메뉴는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녀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 뭐예요? 아, 이 탑바 안에 종속되어 있는 메뉴구나, 메뉴 1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로고는요? 로고는 하나의 블럭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도 당연히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탑바에 그 다음에 뭐 자식 또는 후손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보면 하나의 독립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면 그냥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로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뱀 방식이에요, 뱀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링크 제가 걸어드릴 건데 요거 뱀 방식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이밍이라 해가지고 상단에 있죠. 이거 클릭해보면
블럭 요소를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엘리먼트를 어떻게 짓는지. 그러면 각각 써 있어요. 배드 버전, 굿 버전. 지금 굿 버전이 너 이름 잘 졌다. 이름 잘 졌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굿 버전, 모디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블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이걸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습니다. 이름 짓는 방법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한 번에 막 뚝딱뚝딱 지어지는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녀석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구나. 이 녀석은 다른 데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런 게 이제 판단을 내리면 뱀 방식을 적용하시면 되겠다. 그렇다고 뱀을 이제 필수로 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뱀을 필수로 쓰는 건 아닌데 뱀을 쓰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에도 굉장히 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무 가면 뱀을 쓰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안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회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 이제 포트폴리오나 그런 거 만들 때 뱀을 이용하면 굉장히 이름을 짓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짓고 나면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뱀 방식으로 이름을 짓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